4월 4일 OBS 특집 뉴스 오늘 출발합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 소개합니다.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손범규 국민의힘 인천시당 위원장 함께 자리에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기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111일간의 재판 끝에 8대0 전원일치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즉시 직위를 잃었고 대한민국 역사상 탄핵으로 물러난 두 번째 대통령이 됐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유송 기자. 네, 헌법재판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의 상황 요약을 좀 해주시죠. 네, 오늘 오전 11시 22분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주문을 낭독했습니다. 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파면 결정을 내린 겁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군경을 동원해 국회를 비롯한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 기본권을 침해해 헌법수호 의무를 저버렸다고 질타했습니다. 파면으로 얻는 헌법수호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특히 군이 시민과 대치하게 만들어 군 통수권자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비상계엄 포고령은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 원칙을 위반했고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다는 겁니다. 헌재는 또 국회를 배제 대상으로 삼아 민주정치 전제를 허물었다고 봤습니다. 법조인 체포 의혹도 사실로 인정해 명백한 사법권 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영장 없이 이뤄진 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은 선관위 독립성 침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즉시 직위를 잃었고 헌법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계속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도 치러집니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대한민국 역사상 두 번째로 탄핵당한 대통령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헌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오전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 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오늘 이제 11시 22분부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 결정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제 전직 대통령으로 이렇게 불릴 상황입니다. 두 분께 먼저 소회, 어떤 소감인지 여쭤보고 싶은데 먼저 손범규 국민의힘 인천시당 위원장님. 네, 11시 22분부터 지금까지 마음이 무겁고 아픕니다. 그러나 계엄에 대해서 저는 이미 우리 국민들께 사과를 했었고 대통령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밝혔었습니다.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오늘 헌법재판관들의 판결을 저는 존중을 하고요. 앞으로 국민들께 더 잘하겠다는 그런 말씀과 함께 국민의힘 대통합의 길로 나아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오늘 하루 종일 하고 있습니다. 네,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고 통합의 길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김의겸 전 의원께서는 사실은 계엄 당시에 노상원 수첩에 수집 대상에 이름도 올리기는 하셨는데 그래서 오늘 좀 소회가 남다르시겠어요? 예. 네, 노상원 씨 수첩에 제가 A급 수거 대상으로 올랐는데요. 오르고 나서 그 뒤에 나온 뉴스를 보니까 뭐 영연백, 또 뭐 종이 상자, 종이관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잘못했다가는 정말 그 종이관, 영연백에 쌓여서 연평도 앞바다에서 수장이 될 수도 있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섬뜩한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이 됨으로 해서 오늘 밤은 좀 두 다리 뻗고 좀 편히 잘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 저만 그러겠습니까? 많은 국민들이 지나가는 헬리콥터 소리만 들어도 섬뜩섬뜩하다는 분이 많이 있는데요. 이제 아까 우리 손범규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통합의 길로 국민의힘이 가신다고 하니까 그러기를 한번 정말 기대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5가지의 헌법재판소의 쟁점에 대한 판단 이 부분을 짚어볼 텐데 짚어보기 전에 문영배 헌법재판소 재판장이 판단을 내리면서 결정문을 낭독을 했습니다.
국민들 여러분께서도 그 결정문 낭독을 들으시면서 다양한 생각들을 하셨을 텐데 두 분은 어느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하셨는지 그 부분 여쭙고 싶습니다. 김의겸 전 의원님. 네, 이 선거문 자체가 다 참 좋은 이야기가 실려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 예. 대해서 한 얘기가 있는데 윤석열 피청구인이죠. 피청구인의 유효한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법 행위다. 이렇게 굉장히 강한 표현을 헌재에서 썼어요. 예. 그래서 그걸 보면 내용적으로 보면 8명 8대 0의 전원 일치 판결을 넘어서서 80대 0, 800대 0의 내용이다. 예. 그런 저는 오히려 이렇게 명명백백하고 분명한 내용이 8명이 전원 일치로 나왔는데 왜 이렇게 오래 끌었을까? 이게 저는 오히려 더 궁금해집니다. 예. 그래서 생각해 보면 이 8명은 진작에 일찌감치 전원 일치 합의를 봤는데 뭔가 다른 이유로 이렇게 2달 가까이 끌었던 게 아닌가 예. 싶은 거고요. 일부러 이렇게 시간을 지체한 이유는 2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예, 일단 그 김의겸 전 의원님 전원 일치 그러니까 8대 0에 대해서 많은 분들 특히 민주당 네. 쪽에서는 8대 0을 강하게 확실한다 그렇게 놔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보니까 앞에 각하 부분 그러니까 형식적인 요소조차 못 갖췄다 이 부분에 대해선 보충 의견도 좀 나오는데 나머지 이제 내용에 관한 부분은 보충 의견도 없어요. 서로 다른 네. 의견도 없이 모두가 다 같은 의견 일치를 봤단 말이죠. 그러면 김의겸 의원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어떤 재판관들이 이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부분은 없었다는 말씀? 쟁점 부분에서. 네, 그렇죠. 절차적인 문제하고 실체적인 부분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네. 실체적인 부분 5가지 쟁점에 대해서는 전혀 이견이 없는 거예요. 예. 네. 단지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 한 2분 정도가 형사소송법상의 전문 증거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라는 정도를 가지고 어찌 보면 이 전체 큰 틀에서 보면 아주 손톱만큼만밖에 안 되는 그런 네. 쟁점이죠. 네. 그런 쟁점을 가지고 이렇게 오래 끌었다. 저는 그래서 이건 헌법재판소의 몇 분, 한 2-3분 정도가 이재명 대표의 3월 26일 선거법 위반 사건, 예. 그 사건을 보고 헌재가 결정을 내리자. 그 전에 헌재가 먼저 결정을 내리면, 말하자면 8대 0으로 결정을 내리면 국민의힘이나 또 탄핵에 반대하는 분들로부터 엄청난 이제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3월 26일 선고를 지켜본 뒤에 그 뒤에 헌재 결정을 내리자라고 정치적인 판단을 하고 그렇게 시간을 좀 지체한 게 아닌가 그렇게 의심을 해봅니다. 네, 결정문을 보고 났더니 의심이 들었었는데 절차적인 부분으로 시간을 끌지 않았느냐. 결정문 내용을 다시 봤더니 그 부분에 대한 확신이 좀 더 생겼다. 이런 말씀을 저 이해했습니다. 네, 네. 손범규 위원장님. 저는 거기에는 동의할 수 없는 게 이게 111일 동안이라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고민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이 실체 부분에서도 오늘 밝히진 않았지만 많은 그런 논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절차적인 부분 그리고 오늘 이제 헌법재판소의 이 발표문에서 가장 제가 많이 생각을 했던 부분이 국정마비는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런 부분을 헌법재판소가 법치적인 부분보다는 정치적인 영향, 지금 김의겸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받다 보니까 이게 좀 국민들의 그런 분열도 오래 가져왔고 사실 그런 논란을 없애야 되는 게 헌법재판소의 역할이거든요. 정치적인 부분에서 헌법재판소는 자유롭고 독립적이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러지 못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정치행위에서 분명히 대통령의 권한 중에 하나가 비상계엄인데 그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을 국민에 대한 배반이라든지 이렇게 그런 식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존중한다고 물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헌법재판소의 오늘 판단이 정치적인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논란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왜 대통령에 대한 그런 어떤 탄핵에 대한 판단이 야당 대표의 그런 두 번째 심판에 대한 거기에 영향을 고려를 해야 되는지 저는 그런 걸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예. 신속하고 과거 대통령에 의해서 봤듯이 63일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61일 그렇게 신속하게 나왔다면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논란의 여지가 없을 텐데 오히려 헌재 고민이 깊어지면서 그런 논란을 가져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희가 곰곰이 연구하고 이런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치적 고려가 있었다는 건데 저 입장이 완전히 반대이신 거네요. 저는 보수 성향의 헌재 재판관 세 분이 정치적인 고려를 해서 선고 일정을 일부러 늦췄다. 이게 제 입장인데 우리 손 위원장님은 네, 손 위원장님 거꾸로 네. 대통령의 고유한 이 계엄 선포 권한을 예. 절차적인 과도하게 정치적으로 지금 해석을 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건데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좀 계속해서 미뤄왔던 게 아닌가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런 상황 여건을 보면서 헌법재판소는 김우겸 의원님께서도 동의하시겠지만 네. 가장 법치에 입각해서 그런 논란의 여지가 없는 정치적인 거에서 가장 자유로워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네. 뭐 좀더 저 의원님. 예. 지금 헌재 재판관 8분 중에서 3분 정도가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 또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한 헌재 재판관 예. 이렇게 3분이 말하자면 국민의힘 쪽과 가깝다 또는 정서적으로 통할 수 있다라고 일반 국민들이 보잖아요. 정영식, 김봉표, 그런데 조한찬. 그 세 분이 5가지 쟁점에 대해서 어떠한 이견도 제시하지 않았어요. 어떠한 이견도 제시하지 않은 게 아니라 오늘 발표문에서 그런 이견을 포함시키지 말아달라는 그런 논란이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예. 그동안 뭐 4대4, 5대3 그런 의견이 많았지만 오늘 헌법재판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당 성향, 보수 성향이라고 하는 헌법재판관들도 이제 8대0의 전원일치로 간 것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제는 국민 대통합을 위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의견 차이를 발표하지 말고 그것을 내부적으로 어떤 봉합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합의를 본 게 아닐까.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한 게 이게 뭐 6대2가 되든 5대3이든 그런 어떤 또 논란, 분열의 요소를 없앤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내부적으로는 분명히 이견이 있었고 치열했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 갔고 정치적인 고려도 있었지만 그러나 8대0으로 나온 것은 그 부분을 존중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